작지만 큰 섬,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오랜 영토 분쟁에서 벗어나 그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 작지만 큰 섬, 독도의 진정한 가치를 만나보자. 우리 모두에게 이름만으로도 애틋하고 아픈 섬 독도.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딴 섬 독도는 숨겨진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다. 지난 2005년 3월, 일반인들의 독도 방문이 전면 허용되면서 그간 숨겨왔던 아름다움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 그리고 그 주변에 89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독도. 동쪽 땅끝 마을 작은 섬 독도는 울릉도보다 약 200만 년 전, 제주도보다 약 340만 년 전에 생긴 화산섬이다. 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자원을 가진 독도는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맑은 바다와 그 안의 생명들, 천연 희귀동물이 서식하고 무한한 생명을 품은 땅, 그야말로 동해바다가 품은 보물 독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우리의 영토이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화산섬 지형으로 손꼽히는 독도의 모습은 신비 그 자체이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청정해역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수중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수심 300m 아래 해산에는 미래 천연에너지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데, 이 가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천연가스로 약 150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독도가 가지는 영해와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은 엄청난 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도 지하에 아직 무슨 자원이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많이 이야기되고 메탄 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독도는 우리나라 최고 동쪽에 위치한 섬. 독도가 우리나라 지리에 포함됨으로써 울릉도가 최고 동쪽일 때보다 우리의 영해가 넓어지게 된다.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영토는 독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까지 확대가 된다는 점에서 독도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울릉도 사동항.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화물량이 늘어나면서 사동항이 새로 생겨났다. 이곳이 울릉도를 통해 독도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인 셈이다. 동쪽 끝섬, 우리 땅 독도. 독도에 들어온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우렁찬 목소리. 이곳을 지키는 독도 경비대의 목소리다. 오랫동안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었던 독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만큼 우리 땅 독도에 사람들의 발길이 머문다. 독도를 지키는 늠름한 독도 경비대원들. 독도 해역 정찰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도 이들의 몫이다. 오늘 독도를 보니까요, 네.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네. 우리나라 독도가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좀 숙연하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오는 독도에 발길해서 그런지 너무 뿌듯해하시는 것 같고요. 저 또한 또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늘 뭐 영상이랑 사진 같은 걸로만 봤던 그런 곳인데, 이렇게 제가 직접 오니까 정말로 신비롭기도 하고 자연 경치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한국의 땅으로서 이렇게 제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계속되는 중이다.
지난 2011년 일본 자민당 소속 극우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비롯한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임을 알리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당연히 우리 영토임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독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민간 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민간의 독도 지키기 활동은 역사를 거슬러 300여 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 역사 속 숨겨진 영웅이 있었다. 그 이름은 안용복. 그는 누구인가? 그는 조선의 평범한 어부였다. 임진왜란 후인 1693년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던 일본 어선을 목격하게 된다. 결국 영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납치되는데 일본에 납치돼 첫 발을 디딘 곳은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이었다. 안용복의 일본 방문은 2번. 처음에는 일본에 납치되어 방문했으나 두 번째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한 자발적인 방문이었다. 죽도도의 유래 기발소공에는 안용복이 일본 수도 에도까지 가서 막부 수장을 직접 만났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강력히 주장해 막부 수장으로부터 울릉도가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계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황금어장인 울릉도와 독도에 관심이 많았던 대마도주는 서계를 빼앗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므로 고기 잡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서계를 위조해 조선에 보내고 안용복을 90일간 억류시킨 뒤에야 풀어줬다. 이에 부산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서계 강탈 사건을 소상히 보고했지만 그는 나라의 허락 없이 외국 출입을 했다며 곤장 100대를 맞고 2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뜨거운 애국심과 용기를 가진 안용복은 1696년 다시 울릉도로 건너가 일본 어부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우리 땅을 왜 무단으로 침범하냐며 호통을 치고 쫓아냈다. 안용복은 그 길로 일행과 함께 일본 호키주로 건너갔고 호키주 태수와 대등해지기 위해 울릉우산 양도 감세관이란 직책을 내세워 항의했다. 이에 호키주 태수는 울릉도와 독도가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유인데 다시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문서를 작성해 역관과 함께 보내주면 마땅히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 1697년 일본 막부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일본의 출어 금지를 통보해 왔다. 조선의 대학자 성호 이익은 성호 사설에서 안용복을 영웅호걸로 평가했다. 일본 쪽에서는 당연히 그냥 뭐 관료라고 사칭을 하고 와서 뭐 잠시 머물렀다 보낸 것 뿐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그거를 독도가 한국 땅임은 인정을 받고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런 증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는 그런 어떤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인 거고요. 저는 당연히 그 안용복 선생께서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일본에 가서의 어떤 행적들이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이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본 혼슈, 동해 연안의 작은 현.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고도 알려진 도토리현. 이것도 독도와 연관이 있는 곳이다. 제작진이 도토리 현립박물관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들이 그냥 가서 목도 잡고 야 이거 괜찮다 우리가 사진하자 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에도에 있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작은 박물관에서 안용복의 과거 행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江戸時代の竹島というのは当時ですね鳥取藩の中の米子というところのですね商人が竹島に渡っていましたのでその関係で鳥取藩の記録がこちらの県立博物館の方にあります。内容としては当時の記録ですとかあとは地図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竹島に関する記録などが残されています。 1696년 도토리본 서기 기록물로
안용복이 2차로 도토리원에 갔을 때 타고 갔던 배의 깃발과 인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선 울릉도 감제 장신 안동지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 이외에 어떤 내용도 기술되어 있진 않았다. 이곳에서는 몇 년 전부터 독도 관계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는데 에도시대 도토리번과 조선과의 교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도토리번과 조선국 코너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ここはですね、江戸時代の鳥取藩と朝鮮とのつながりについて展示したところになります。展示としては大きく江戸時代の米子、鳥取藩の米子というところの商人が竹島、現在の宇領島に漁をですね、アワビを取りに行っていたので、それに関する展示とですね、あとその時に安隆福という人が日本に鳥取にやってくるということの展示と、この中にこの本の展示されてる、はい、地図とか本とかは何が書かれているかも説明を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まずこちらの絵図なんですけれども、左端の、島が、現在の、宇領島になります。江戸時代はですね、この島のことを、竹島と、言っております。でその隣の、2つある島が、当時は松島と言っております。現在でいうところの日本では、竹島と言いますし、韓国の方では徳都というかと思います。であとは、沖ノ島、沖島が書いてありまして、こちらが、島根県のが書いてあるというですね、だいたい今から300年くらい前の地図になっています。 2005년 5월 오키섬에서 발견된 월록구 병자년 조선 주차관 일권 지각서. 당시 안용복에 취조받은 내용이 적혀 있다.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으로 적혀 있다. 당시 안용복 사건이 있을 때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도토리번에 울릉도와 독도가 언제부터 속하게 되었는지 물었는데, 이에 도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도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미 과거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기록이 엄연히 남아있는 것이다. 안용복, 그가 없었다면 지금 울릉도와 독도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본기가 휘날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관광객들과 사람들이 독도를 찾고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안용복이 유배된 지 318년. 아직도 독도에 대한 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일본은 독도를 돌려달라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이제 안용복은 없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그의 후예들이 독도를 지키고 알리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독도를 수호하는 애국정신으로 똘똘 뭉친 안용복의 후예들 독도 경비대. 자라나는 학생들, 민간 단체까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 독도 지킴이는 바로 독도는 우리 땅의 주인공 가수 정광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정광태는 이 노래로 인생이 바뀌었다. 이 노래는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을까? 개그 프로에서 원래 그 4명이 그 포졸복을 입고 뭐 웃기는 노래, 웃기지 않은 노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발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TV를 통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나갔는데
그 노래를 듣고 관심을 가진 그 제작자가 그러면 이 노래를 취입을 하자. 그래서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취입을 했는데 그 후 독도는 우리 땅은 가요 프로그램의 단골로 등장하면서 인기 가요로 떠올랐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이제 그 금지곡도 됐었고 일본 비자도 거부되고 그랬었는데 정말 온 국민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게 해준 굉장히 귀한 노래잖아요. 근데 그 금지곡을 시켰다라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가수 정광태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발표 후 독도를 우리 민족에게 제대로 각인시키고 독도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독도 명예군수와 울릉군 홍보대사를 역임, 본적 또한 독도로 옮기면서 독도 지킴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도를 이야기할 때에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 독도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는 동북아의 그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독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은 2005년 3월 16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날을 기념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했고 시마네현 홍보 사이트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섬이며 국제법으로도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 시마네현 시마네 현립 박물관. 이곳에 독도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자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내놓은 무주지 선점론을 통해서다. 과거 시마네현 고시를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를 증거로 삼았지만 이 문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11년 12월 11일 독도 오업을 관리하는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시마네현 문서계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문서에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해놓았다. 남하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어떤 지나가는 지점이 되었고 또 동진하는 일본 세력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하려고 할 때에 그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를 편입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마네현 박물관의 독도 자료실. 이곳은 이채롭게도 어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쉬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독도에서 만날 수 있는 천연 희귀동물, 강치를 소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ただ私としては、詳しく知りませんしね。ほんで日本で得た知識いうんですか、その範囲ではね、国際司法裁判所いうのありますわね。あれでなんで韓国がね、応じないのか。そういうのありますね。思っておられるんですか。正しかったらね、応じてほしいですよね。저기 中身もこちらに住んでるのでね、よく知ってます。昔の資料をね、参照したりして、結構勉強されてるんですね。私は日本の領土だとずっと教わってきたし、特にこっちに住んでるので、そのように思ってますけれども。そうですか。よくテレビで見ますけど、やっぱり韓国と
日本はもっともっと話し合っていただいてこう解決してほしいです。でもっともっと日本と政府と話していただいて、仲良くしてほしいですね。はい。 자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야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호한 독도 소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민간인들의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독도 입도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의 지질과 상태에 큰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우리의 실효적 지배권을 보여주자는 조치로 독도 입도 제한을 해지시켰다.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탐방해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는 것이 천연기념물 보존에 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독도는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과 일본해를 주장했고 급기야 세계인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세계 유명 지도 제작사와 정부 기관들이 독도 단독 표기를 대신해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를 시작했고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었으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 칙령 울릉군의 탄생을 알리는 칙령을 소위 발표했어요. 소위 울도군. 그래서 울릉군의 영역을 얘기하면서 소위 울릉전도와 죽도와 석도를 관할한다라고 했어요.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이는 1900년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대외에 공표한 날이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였으며 죽도와 석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하여 독도의 주권국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이 바로 고종 황제 칙령 41호의 내용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약 90km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그 오키섬에서는 약 160km입니다. 이미 벌써 거리에 있어서도 울릉도에서 훨씬 더 가까운 게 지리적인 이유죠. 그리고 더 큰 지리적인 이유는 뭐냐? 날씨가 좋은 날은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눈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키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지리적인 이유고요.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는 17세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 우리는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삼국사기에서 이사부가 복속시킨 우상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독도를 해외 만방에 우리의 영토라고 알리는 독도 지킴이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방크는 1999년에 만들어진 민간 외교단체이다. 방크의 가장 큰 활동은 동해와 독도의 잘못된 국제표기를 수정하려는 것이다. 다케시마라고 써진 곳을 독도로, 일본해를 동해로 고치는 활동을 하면서 이미 일반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독도에 관련된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독도가 이제 한국 땅이라고 더 이상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외국인들한테 외치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화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자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CIA 월드 팩트북, 지난 1000년간 독립국가였다라고 적힌 내용을 수천 년에 달하는 오랜 독립 역사를 지닌 한국으로 수정한 것도 같은 의미다. 방크는 지난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 등대와 우체통, 강치, 괭이갈매기 등 독도의 하루를 형상화해 직접 그렸고
독도를 표기한 영문 세계 지도를 해외에 배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고지도에서는 우리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기한 지도들이 점점 그 모습을 더 드러내고 있다. 17세기 초의 작잠 이상인 지도로 이 지도는 본래 강화도의 외교 장각에 소장되어 있었지만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약탈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지도다. 프랑스의 당빌이 1737년에 제작한 지도로 이 지도도 역시 영문을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였는데 울릉도를 중국식 발음인 판링다오, 독도는 우를 천으로 읽은 천산도의 중국식 발음인 티엔시안다오로 표기되어 있다. 독도가 내륙 가까이에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지도상의 오류일 뿐이며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천문관 다카시 가게야스가 국가의 지시를 받고 1809년 제작한 지도이다. 특이하게도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임에도 불구 동해를 조선해라 명백히 표기한 점을 볼 수 있다. 현재에 와서는 독도를 알리는 데 있어 기념 우표 외에 독도 쿠키와 독도 컵도 제작돼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를 장식한 독도 광고. 뉴욕타임스의 실수라는 과감한 헤드카피는 독자들의 눈을 단번에 끌었다. 또한 2011년에는 우리 땅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독도의 한글 광고가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판 1면에 실렸다. 예를 들어 비짓 코리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비짓 코리아는 광고를 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문구를 넣은 게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서해에는 강화도가 있고 남해에는 제주도가 있고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대한민국으로 놀러 오세요. 그러면서 동해랑 독도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세계인들한테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외국의 언론인, 관광객들을 초청해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노력도 계속됐다. 독도를 알리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에 계속되는 노력들. 그렇다면 세계는 우리 땅 독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영국의 BBC, 스페인 외신 등은 일본과 한국 간의 독도 영토 분쟁은 일본의 정당하지 못한 팽창주의 욕구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했다. 지금부터 이제 8년 전에 제가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뉴욕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일본 일개현 시마네현에서요.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 땅 독도를 다케시마로 둔갑시키더니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 여론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단체인 방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도를 알렸다. 그런 노력으로 해외 사이트에 일본어로 표기된 내용들을 다시 동해로 바꿀 수 있었다.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가장 아끼고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로 자연스럽게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독도를 많이 방문하자라는 거죠. 그것만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독도를 실효 지배한다는 것의 의미는 독도가 우리 땅이고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독도를 방문할 수 있고 독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울릉도로 들어가는 첫 관문 묵호항. 오늘 이곳에 독도 사랑의 학생 36명이 울릉도로 가는 첫 여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일까? 오늘 같은 경우는 8차 울릉도 독도 국토 순례를 위해서 이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는데요. 울릉도에 가서 이제 독도의 실제 모습과 그다음 독도에 관련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우리나라 영토와 애국심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낀 내 나라, 내 땅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 독도 사랑회가 이런 행사를 계획한 것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의 것이며 이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아니요, 이번이 처음인데 완전 기대되고 설레요. 또 가기도 힘든 곳이고 그리고 혼자 가기도 불가능한 곳이니까 이런 기회 통해서 가게 돼서 너무 기대되고 신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설레고 처음 가니까 독도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울릉도로 떠나는 첫걸음. 기대와 흥분, 독도에 대한 자부심이 저 얼굴, 저 가슴 속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배는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다. 독도 사랑의 깃발 아래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 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될까? 울릉도 도동 해안 산책로. 이 아름다운 길을 아이들이 따라 걷게 될 것이다. 이곳 해안 산책로로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 이곳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바다다. 이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 맑은 공기와 울릉도 독도에서 살아 숨쉬는 수많은 생명들. 아름다운 자연이 사람을 반긴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저동항까지 다다른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매우 자랑스러운 우리의 땅인 것이다. 독도 사랑의 아이들의 얼굴은 밝은 울릉도의 날씨만큼 신나고 기운차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 어떠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일은 우리 학생들이랑 함께 우리 땅 독도를 들어가는데 조금 화가 나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61%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1997년 8월 8일에 개관한 국내 유일의 영토 박물관인 독도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 이곳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동해를 둘러싼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홍보하여 국민의 민족의식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박물관 내의 제1전시실에는 서기 512년부터 1900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독도의 역사. 아이들은 이제 독도를 온몸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2 전시실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지도, 각종 문헌들이 전시되고 있다. 제3 전시실에는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상과 일본의 독도 망원, 미국 포경선의 독도 발견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국민에게 교육하는 목적, 그 최고의 첫째 목적이었죠. 예.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와 문화, 영유권 관련 내용들을 보면 느껴지는 지난 독도에 대한 자부심. 우리의 땅, 우리의 영토를 기억해야 한다.
그냥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를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울릉도를 찾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이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왜 우리나라 땅인지를 한 번씩 고민해보는 어떤 그런 희망이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지, 왜 이곳이 우리의 자부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독도는 우리의 역사를 품고 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1953년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독도에 무단 침입한 일본에 맞서 독도를 지킨 순수 민간 조직이었다. 선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독도의 소리를 전해 듣는 아이들. 직접 보고 들은 독도, 무엇을 느꼈을까? 옛날 역사를 보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를 많이 있어서 확실히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울릉도에서 독도로 이어진 국토순례길. 아이들의 의견이 담긴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순례 및 독도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아마 외국인이 독도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외국 기자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독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한국인은 독도를 가슴으로 느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이 일반적으로 이 협정을 파기한 시점은 일본이 먼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한 이후에 파기가 됐는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파기가 되었는지, 왜 한국 측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협약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본 배가 우리나라 연안에 와서 고기잡이를 막 했는데 우리 배가 이제 홋카이도니 일본의 근처로 막 고기 잡으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세가 역전됐네. 그래서 아까 저게 책으로 보고 읽는 독도의 역사가 아닌 가슴 깊숙이 전해지는 독도의 이야기. 아이들은 묻고 배우며 독도의 소중함을 배워나갈 것이다. 학생들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습관적인 반복은 또 실천적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토의 소중함, 독도의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독도를 들어가기 앞서 울릉도에 머문 아이들. 눈앞에 보이는 독도를 마주한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 독도가야 지금 며칠째 저만이 안 됐다가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는 하는데 지금 독도 들어가는 게 긴장감 반 설렘 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저반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독도 입성을 기다리는 독도 사랑의 아이들. 날씨가 좋을까,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기대가 크다. 지금 날씨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은 조금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오늘 대비해서 이제 좀 저녁에 푹 쉬었어요. 토론회 끝난 뒤에. 그래서 뭐 건강은 걱정은 안 되는데 이제 독도는 하늘에 맡겨야 되거든요. 날씨가 이제 괜찮을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뭐 두고 봐야 됩니다. 항상 기후 변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독도의 소중함과 국토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49박 50일간 전국 곳곳을 누빈 독도사랑 국토 대장정 멤버들. 이제 그 최종 목적지인 독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파란 바다에 가슴이 뛰는 아이들. 대장정 끝에 드디어 독도를 만났다. 출입문으로 이용하여 안전하게 입도하십시오. 이 독도 입도 시간은 30분으로 안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진 촬영 및 기한 구역에서 독도 관광. 먼저 우리 독도 인근 소중한 경비대 대원 우리 대장님과 우리 대원들에게 경례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최고의 영토죠. 우리 민족의 홍과 을이 담겨있는 우리 독도에서 여러분들의 힘과 자긍심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반드시 사라지기를, 그런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 하나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알리고 싶고요. 설레고 막 창밖에 보이는 독도가 엄청 커서 너무 멋있고 그냥 작지만 되게 웅장했던 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작지만 웅장한 섬, 무한한 가치와 역사를 담고 있는 독도. 이곳에서 독도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건국 최초로 실시한 독도 대장정 행사가 개천절에 마무리됐다. 한반도의 하늘이 열린 날, 독도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리며 독도는 오랜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사였다. 대한민국의 영토, 우리의 땅 독도를 기억하고 그 오랜 역사의 자부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여기 영토를 잃고 잃어 한반도 좁은 땅덩이에 정착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선조들은 광활한 만주 벌판을 거친 숨결로 호령하던 당당한 기마민족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마민족이 주인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또 하나의 영토를 빼앗기려 하고 있습니다. 훗날 후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선조를 가졌다고.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선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멋지게 보존해서 자랑스럽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독도라는 것입니다.